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풀미 오늘 4월 1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예, 수요일입니다. 예, 예. 수요일 순서고 있고요. 예.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예. 계속 부동산 PF 얘기를 예. 많이 해요. PF는 거의 상업용 부동산에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증권사들 뭐 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죠. 예,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찰스업이 있잖아요. 예. 찰스업이 이제 부동산 관련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그게 미시한 손실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불안한 은행 예금자들이 또 뱅크런 하면서 걔네들도 힘들어지지 않느냐라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 점검인데 이게 아주 뭐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냥 큰 숫자를 일단 살펴보고 큰 숫자에서 뭐 포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체로 그 최근에 나온 그 하나증권의 한상희 연구원 자료를 참고했고요. 네. 제가 한 거는 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한상희 연구원 자료예요? 예. 네. 위에 이제 표 2개 정도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한상희 연구원이고 밑에 찰스업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정리했고요. 네. 보면은 어저께 제가 그 일반 소비자한테 나가는 은행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일반 소비자 대출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들이 부동산 쪽에 대출하는 것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추이를 보면 좀 꺾였죠. 꺾였는데 3월 초하고 3월 말을 보면은 이 꺾인 이유가 부동산을 보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2,509빌리언 정도의 대출 잔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3월 말에 2,520빌리언의 대출 잔고가 있어서 오히려 주거용은 좀 늘었는데요. 네. 상업용이 2,914빌리언 이었고요. 3월 초에 그리고 3월 말에 2,890빌리언이어서 전체적인 뭐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추이가 좀 꺾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규모로 따지면 상업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한 4천조 예. 정도 하는 거고 그죠? 예. 지금 환율로 곱해보면 예. 야, 주거용도 한 3,500~600조 그 정도 대출이다 그죠? 예, 대출입니다. 예. 은행이 대출한 부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 대출 태도가 조금 그 부동산 관련해서 강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하고 판매량, 공실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가져왔는데 실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또 주거용이 있고요. 사무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용인데 네. 전반적 그 디테일한 비중을 제가 잘 모르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사무용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무용의 지금 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색 그 선을 보면은 예. 지금 한때 1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0, 뭐 50,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무용 쪽이 공실률도 옆에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가격 지수도 좀 빠지고 있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판매량입니다. 예. 거래량이 확 빠지고 있고 가격 지수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게 전체적인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공실률이 사무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용도별로 봐야 되겠지만 좀 전반적인 수치로 파악되는 것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실률이 한 19%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를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한 18%였잖아요. 네. 18%인데 요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전체에서 사무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은 이걸 뭐 전체로 확대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주거용이나 산업용은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나빠지는 거를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은행하고 연관을 지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살펴보면요. 중소형은행이 전체 대출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67.3%입니다. 그리고 대형은행은 29.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잘못되면 이제 중소형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형은행의 전체 대출 중에서 상업 그 40% 이상이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대형은행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은행은 발빠르게 그 간파를 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노출도를 줄였는지 몰라도 중소형은행이 노출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좀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요 지금 데이터만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아까 보니까 공실률도 거의 지금 19% 가까이 올라와 있고, 그죠? 사무용의 경우요. 이 사무용도 그렇고, 사무용 안에 상업용이 포함이 됐을까? 상업용 중에서 사무용이 한 3분의 1 정도 또 됩니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이 정도 높다라는 말은 좀 약간 그래도 리스키한 거잖아요, 그죠? 대출을 했다가 못 받으면 또 그 사무실을 갖다가 경매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위험이 높다 보니까 대형은행은 회피하고 중소형은행이 위험이 높으니까 아마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서 그렇죠. 꼭 우리나라 저축은행처럼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좋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으니까 요 가격 지수가 사실 22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노출도를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이제 CMBC라고 나오는데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CMBC의 지금 CMBS의 만기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발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가져왔는데요. 발행 규모 자체가 지금 그 21년에 상당히 늘었다가 22년에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런데 그 만기의 그 스케줄 자체는 올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옆에 회색선 보시면은요. 22년의 만기 규모보다 23년의 만기 규모가 한 6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7배 정도.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이게 스케줄 자체가 그 발행할 때 23년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그 중소형은행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CMBS 평균 그 기간이 얼마인가, 만기가 얼마인가 한번 좀 찾아볼래요? 보통 MBS는 모기 지난 30년 뭐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뭐 30년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어느 특정 시기에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몰린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그 보니까 많이 발행이 됐었던 때가 예. 여기 표에는 발행 규모가 발행 규모가 나오네요. 91년 이후로. 예. 2005년, 6년, 7년 이때 뭐 한창 경기가 핫할 때 그렇죠. 그때 많이 발행이 됐었고 예.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21년도였네요. 21년에 발행이 됐었고 2013년부터 꾸준히 발행되다가 21년에 피크아웃하는 그런 그렇네요. 모습입니다. 5년에서 10년. 아, 그렇죠. 5년에서 10년이니까. 그러면 2017년, 18년 요때는 경기가 좋았었으니까. 예. 그죠? 예. 그때 플랫폼 기업들도 막 주가가 맞아요, 그죠? 맞아요. 뭐 서브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예, 우리나라 사무실 공간 늘리고 막 그랬었던 것 반도체 같아요. 기업들 예. 좋았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2017년, 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감안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많이 사무실을 얻었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면은 그 CMBS니까 채권이잖아요, 결국. 네. 채권의 가격 동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CMBS도 등급이 있는데 네. AA 등급하고 트리플 B 등급 가격 추이를 보면은 트리플 A 등급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BBB 등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은행 사태 우려로 인해서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 그렇네요. 15%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그 각 은행의 채권 보유 채권의 등급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아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네. 그것들이 아마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잡아놨던 채권의 자산 가격의 하락을 미실현 손실로 잡아놓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 트리플 B 등급의 지금 가격 추이를 보니까 지금 뭐 80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그죠? 예, 8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0% 이상 손실이 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게 20% 이상 손실 났다라는 말은 이 CNBC 쪽에서 돈을 못 받게 되느니 이 가격이라도 던져서 80%라도 회수를 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렇죠. 볼 수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뭐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을 보면은요. 굉장히 또 안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또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 기초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쪽에 그러네요. 자산 가치가 훼손이 돼서 이 채권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연체율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서 물론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사고 날 위험이 좀 적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만기 예정인 CMBS 이 추이 자체가 오래 몰려 있긴 하지만 롤오버라든지 또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연체율이거든요. 예. 저는 트리플 B 그 가격 추이를 보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되고 돈을 떼이게 될 거 감안을 해서 이 가격에도 또 던지나 보다 했는데 연체율이 되게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제가 읽었던 예. 그 신문 기사에 보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연체율이 1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하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미국은 보니까 연체율이 이 정도면 걱정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졸트 보고서에서도 늘 확인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무실에 당연히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것만 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공실률은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일 수는 있는데 사무용 쪽에서 사무용 쪽에서 이 정도일 수는 있는데 연체율이 이 정도 낮으면 그건 약간 좀 아직까지는 너무 기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찰스 수왑 다시 이제 그 채권 자산 구성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4월 17일 날 시적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결국 얘네들 채권 자산의 구성 내역 중에서 실제로 미실현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채권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찰스 수왑이 한 절반 정도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헬투 머추리티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그렇죠. 그게 찰스 수왑이요? 그래 맞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지금 total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하고 밑에 total held to maturity securiti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장 그냥 우측에 하단 쪽에 보면은 available for sale의 토탈 금액이 fair value 공정 가치로 보면은 147.8빌리언이에요. 그리고 밑에 held to maturity가 158.9빌리언. 이렇죠. 그러면은 이 두 금액을 합치면은 300빌리언 되는 거잖아요. 300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작년에 available for sale에서 12.29빌리언의 손실이 있었고요. 미션 손실. 그리고 헬트 머추리티에서 15.6빌리언의 손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개 합치면 이제 28빌리언의 손실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자산 중에서 여기 non-agency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하고 US agency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거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28빌리언 정도의 손실이 있었을 텐데 올해 1분기에 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이 미션 손실 금액이 더 커졌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상을 하진 않아요. 계상을 하지 않는데 이 미실현 손실이 더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거나 예금자들이 우려를 해서 뱅크런 또 주가 급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4월 17일 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날요? 다음 주네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그냥 러프하게 점검해왔고요. 관련해서 찰스 수왑 채권자산 내역도 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찰스 수왑하고 은행주들은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미약한 반등인데요. 찰스 수왑은 아직까지 연초 대비 한 40% 빠져 있지 않나요? 연초 대비 그러네요. 37.89% 거의 40% 빠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모더리 반등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자산의 어떤 상각 여부 그리고 앞으로 좀 리스크 대비해서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어느 정도 쌓느냐 이게 핵심 관건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이번에 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떨어지니까 빅테크들이 또 주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내역하고 이래 쭉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하게는 큰 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또다시 이제 약간의 후폭풍, 노이즈, 예. 네, 은행 사태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생기면 예.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질 거고 예. 그게 당장의 5월 첫째 주에 있는 거죠. 예, FOMC에 그렇죠.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남궁재원 주임께서 그 발표를 할 때 그때도 연은 총재 중에 한 분이 지금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오스틴 굴버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예. 굴스비? 굴스비군요. 예, 그 시카고 연은 총재가 또 투표권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안 좋게 나와도 뭐 또 약간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계속 은행주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손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뭐 컨센을 상회하거나 또 하회하거나 그럴 것이고 또 향후 앞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은행주 주가에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이 뭐 작년 YOY로 해서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까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채플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